부비동은 사실은 이제 공기의 환기라든지 또는 사람 목소리의 울림이라든지 예. 이런 것을 조절하는 기관이거든요. 예. 모든 동물에게 다 있습니다만 그 부위에 이제 농이 들어가게 되는 이제 그런 병을 축농증이라고 합니다. 오늘 축농증에 관한 이야기 해볼 텐데 축농증 달고 사시는 분들 적지 않아요, 제 주변에. 네. 도대체 축농증 어떤 질환입니까? 농이 찼다. 저축할 때 축, 쌓을 축자에다가 예. 농자죠. 예. 고름 농자. 예. 고름이 쌓였다.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부비동염이죠. 부비동에 이제 농이 쌓였던 것을 표현할 때 부비동이란 말이 너무 생소하니까 보통 뒤에 있는 축농증만 갖다가 이제 쓰는 거죠. 그러나 이제 코 주변에 4개의 부비동이 있습니다. 네. 양쪽에 8개의 부비동이 있는데 상악동 부비동, 뭐 저평동 부비동, 뭐 사골동, 전두동 이렇게 예. 4개로 나누는데 뇌쌍 8개의 부비동 안에 부비동은 사실은 이제 공기의 환기라든지 또는 사람 목소리의 울림이라든지 예. 이런 것을 조절하는 기관이거든요. 예. 모든 동물에게 다 있습니다만 그 부위에 이제 농이 들어가게 되는 이제 그런 병을 축농증이라고 합니다. 그러면 농이 왜 쌓이는 겁니까?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흔한 것은 비염에 의한 전이입니다. 만성 비염에 의해서 감기든 알레르기든 뭔가에 의해서 비염이 있고 그 예. 비염은 콧물, 코막힘, 재채기 등의 증세로 사람을 괴롭히죠. 예. 그런 것이 장기간 이제 지났을 때 반복되고 하는 과정 중에 부비동이라는 공간으로 침범할 수도 있습니다. 보통은 잘 침범 안 하는 이유가 호리병 구조입니다. 호두 예, 까면은 예. 속이 울퉁불퉁 하잖아요. 예, 예. 그런 모양새를 갖고 있는 큰 주머니입니다. 뼈 속에 있는 구조물인데 그 입구는 굉장히 작아서 볼펜심 구멍 정도? 그 정도 되는 구멍으로 이렇게 호리병 구조인데 예. 그래서 일반적으로 염증이 잘 안 들어가죠. 안 들어가게끔 일부러 그렇게 형성이 됐고 그 안에서 소리가 울리게끔 호리병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어떤 섬모 조직을 갖고 있는 점막이 있어서 세균이 들어오거나 뭐 곰팡이가 들어오거나 할 때 그 잡아낸다든지 해서 청소를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구조물인데 그 부위에 입구가 좁다 보니 입구가 비염의 후유증이라든지 다른 감염이라든지에 의해서 염증이 그 부위를 막아버리면 안에 농이 차버리는 거예요. 농은 대부분 세균에 의한 거거든요. 바이러스가 직접 침투하는 급성 축농증도 있지만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 이후에 세균이 재침입한다든지 아니면 첫 번째 말씀드린 만성 비염이 오래 반복되면서 입구를 막아버린다든지 이런 요소들이 이제 축농증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. 보통 증상에 대해서 저는 일반적으로는 어쨌든 그 코가 좀 막힌다던가 네. 또는 농이 생긴다던가 그렇습니다. 이런 정도인데 맞습니까? 예, 맞습니다. 거기에 이제 한두 가지 더 추가한다면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. 세균이 침범했을 때 면역계와의 충돌 이런 것들이 있고 예. 또 눈 주변에 이렇게 감싸고 있거든요. 예. 아까 말씀드린 전두동은 눈 위에 있고요. 저평동, 상월동은 눈 안쪽에 있고요. 그리고 상악동은 눈 밑에 있습니다. 예. 눈 주변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눈의 피로감이라든지 이런 증상을 동반하거나 눈에 염증이 나타난다든지 하는 증상과 함께 두통도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러다가 심하면 눈 주변에 가서 이제 다른 증상으로 이제 합병증이 발생하기도 하죠. 보건 방역 체계가 좋아지고 의료기관의 수가 넘쳐나는 현대에는 많지 않습니다만 그 여기 와서 생활하시는 분들 중에 교포분들이나 예. 그 흔히 얘기하는 이제 중국 쪽에서 오신 분들, 또 동남아 쪽에서 오신 예, 예.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는 의료 체계가 좀 열악했던 데서 관리가 잘못되셨던 분들 그런 분들도 가끔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녹아내리거나 뼈가 또는 그것이 눈 쪽으로 농이 침범을 해서 그 농에 의한 농약류를 이제 동반하기도 하고 봉화지겸이라고 해서 피부 쪽에 농이 침범한 것은 이제 봉화지겸이라고 하는데 그런 증상을 동반하기도 합니다. 보통 왜 축농증이 이렇게 감기가 이제 심하게 되면 네. 축농증으로 발전한다.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던데 맞습니까? 그 감기 중에 코에 오는 상기도 중에서도 코에 오는 비염을 지칭하는 것입니다. 상기도의 증세는 기관지 쪽 증세가 있고 예. 인후부, 편도라든지 이런 증세가 있고 또 예. 살짝 위쪽에 비강부에 염증이 있겠죠. 예. 주로 비강부 염증들, 감기 중에서도 그런 것들이 이제 전이가 되면서 축농증의 증세로 비염과 똑같은 코막힘, 콧물, 그러면서 아까 같은 피로감, 또 심할 땐 냄새, 그리고 또 이제 가래 같은 누런 농, 콧물이
그냥 말갛게 나오지 않고 네. 축농이 오게 되면 노란 고름 형태 또는 녹색 형태, 푸른 빛을 띠는 그런 농양 형태를 동반하고 통증을 유발하고 아주 심할 때는 막 눈 주변에 아주 심한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들도 왕왕 있고. 앞서 말씀하시는 건 농 부분은 어쨌든 비염하고는 구분되는 부분이죠. 그래서 그렇습니다. 세균이 침범했을 거라고 느껴지는 징후가 바로 그런 농성 가래입니다.